그간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베트남의 당 집권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국을 발판 삼아 더욱더 높은 국가로 올라가려던 베트남 정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간 문제되어 오던 모든 베트남의 진실이 널리 퍼지며 결국 이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 되었다. 작년부터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베트남의 경제가 매우 위태롭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베트남 정부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한다며 이러한 경고성 발언을 묵인하고 미래를 위한 도약이라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였죠. 특히 작년 새로 선출된 베트남의 판민진 총리는 현재 베트남이 나아가기 위해선 한국에게 의존하는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기형적인 구조라고 비난하며 탈한국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동안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던 베트남 경제를 줄이기 위해선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천천히 줄여나가야 했지만, 한국이 베트남에게 기생하고 있다 생각한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베푼 것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시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백신비를 요구하거나 자국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주었던 혜택들을 모두 없애는 등 한국을 착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오히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일순간에 등을 돌리게 되자 베트남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의 베트남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원했던 탈한국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하였죠. 정말 완벽한 실패였지만 아직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베트남에게 연신 경고를 보냈던 세계은행이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과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려해 또 한 번 베트남에게 큰 경고를 하나 보내왔는데요. 해외 금융 언론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베트남 정부에게 현재 베트남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당장 과감한 제도 개혁과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을 주제로 한 국가평가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하며 베트남이 현재 제도적 개혁 미비와 잘못된 정책으로 베트남의 제도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특히 작년부터 실시된 잘못된 탈한국 정책으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를 위해선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윽고 세계은행 베트남 지부장은 베트남이 최근 한국과의 사이를 멀리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기반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베트남의 목표인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 달성을 위해선 베트남의 경제적 지주 한국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베트남이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현재 체제를 유지한다면 국가 파산은 남일이 아니다라고 큰 경고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세계은행이 베트남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작년부터 연신 세계은행은 베트남에게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과 투자가 사라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경고 의사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걸까요? 이는 베트남이 도이머이 정책으로 시장을 개방하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지만 아직 베트남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 1인 통치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베트남의 공산당 정부는 완벽한 모습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신들의 당 입지가 위협받지 않게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 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인사들이 대부분 집단화하지 못하고 모두 숙청당하며 베트남 정부도 당에 대한 반체제 행위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당 체제를 굳히기 위해 유지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탈한국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인터넷의 자유화로 사람들이 자꾸 SNS로 베트남에 대한 진실을 알아버리게 되자 이제는 SNS 검열까지 실시하며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유튜브까지 검열하며 기업들에게 반정부적 유튜브 광고를 중단하라며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세계은행이 증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도 베트남 공산당 정부가 경제 상황보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신경 쓰고 있기에 한국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원한 대로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들은 한국의 빈자리를 다른 국가들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이 떠나는 것에 다른 국가들은 떠난 이유에 집중하며 한국을 따라 같이 떠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 정부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대한 자세를 낮춰 자신들
네덜란드의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지만 이미 떠난 배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게 투자 협력을 위해 베트남 총리와 지방 정부까지 총출동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매달리고 있지만 한국의 반응은 미미했고 오히려 베트남을 떼어낸 한국 기업과 정부는 더욱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입지를 다져갈 수 있게 된 현실입니다. 세계은행의 거듭된 경고에도 변하지 않는 베트남의 상황, 이대로 가다간 국가 파산까지 다가선 이들을 구원해줄 국가가 나타날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하고 말지 계속해서 베트남에 대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국민투버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